백반증은 많은 분들이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는 병으로 잘못 알고 계시고, 초기에는 병변이 뚜렷하지도 않고 증상 또한 없기 때문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백반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병변이 개선될 수 있고, 특히 병변 발생 초기에는 치료를 받게 되면 수술적 치료 없이도 광선 치료나 도포제만으로도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의 피부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시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 진료 전문 과목 중 한 가지인 백반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반증은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백색 반점이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백반증은 100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하는, 절반에서는 약 20세 이전에 병변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백반증은 각 나이에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백반증과 유사한 다른 질환들과 감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아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피부가 건조할 경우에 잘 발생하는 백색 비강증과 감별이 필요하고, 흰 점이라고도 부르는 탈색 모방과도 유사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감별이 필요합니다. 성인에서는 피부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특발성 물방울 모양 저색소반이 백반증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어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스테로이드 주사나 스테로이드 도포에 의해서 피부가 위축되어 희게 보이거나, 염증성 피부 질환이나 피부 손상 이후에 피부 색소가 감소하여 발생하는 염증 후 저색소 현상과도 감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상 양상을 보고 백반증과 감별이 가능하지만, 발생 초기나 모양이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감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병변의 경과를 관찰하거나 조직 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피부와 모발색을 띠게 하는 멜라닌 세포가 피부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피부와 털색이 흰색으로 탈색되는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멜라닌 세포는 왜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오작동하여 멜라닌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현상이 일어나거나, 유전적 이유로 인해서 멜라닌 세포가 물리적 자극, 자외선, 산화 스트레스 등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죽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이유에서 아실 수 있듯이 백반증은 감염되는 질환이 전혀 아닙니다. 또한 백반증은 실제로 환자 6분 중에 1분만 가족 중에 백반증 환자가 있고, 유전자가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에서도 한 명이 백반증일 경우 다른 한 명이 백반증일 확률은 4분의 1 정도에 그칠 정도로 유전적 요인이 있기는 하나,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환경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백반증 병변은 우리 몸의 특정 위치에 호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 주변이나 입 주변과 같이 손이 자주 가거나, 평소에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식사나 말을 할 때 피부 움직임이 잦은 부위,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항문 주변이나 외음부에도 병변이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손가락이나 손등, 무릎, 팔꿈치, 발목, 발등과 같이 자주 부딪히거나 마찰이 잦은 부위에도 병변이 잘 생깁니다. 그 외에도 브래지어 등의 속옷 끈이나 고무줄이 닿는 부위, 또 이마의 헤어라인 부위에도 병변이 잘 발생하는데, 특히 헤어라인 부위에 백반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염색약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반증 환자분들은 이러한 물리적 자극이나 염색약 등의 화학적 자극에 의해서 새로운 병변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진료를 볼 때 속옷뿐만 아니라 시계, 목걸이 등에 의한 마찰을 주의하시고, 때밀이 목욕 등 피부에 자극을 가는 상황을 최소화하시기를 환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백반증은 발생 양상에 따라 전신에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비분절형 백반증과, 우리 몸 정중앙을 기준으로 한쪽에만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분절형 백반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분절형 백반증은 주로 어린 나이에 발생하고, 몸의 오른쪽 혹은 왼쪽의 한쪽 부위에 특정 부위에만 발생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분절형 백반증은 병변이 처음 발생한 후에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진행하고 악화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적인 악화를 보이지 않는 안정기에 접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병변의 털 색깔이 흰색으로 변한 경우에는 모낭에 있는 멜라닌 세포까지 소실되었음을 의미하고, 이는 치료 반응이 좋지 못할 것을 시사하는 소견인데, 분절형 백반증에서는 수개월 안에 털 색깔이 흰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서 엑시머 레이저나 도포제와 같은 백반증 치료에 반응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백반증은 많은 분들이 치료에도 좋아지지 않는 병으로 잘못 알고 계시고, 초기에는 병변이 뚜렷하지도 않고 증상 또한 없기 때문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백반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병변이 개선될 수 있고, 특히 병변 발생 초기에는 치료를 받게 되면 수술적 치료 없이도 광선 치료나 도포제만으로도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백반증 치료에는 도포제, 경구 약물, 광선 치료, 그리고 수술적 치료가 이용됩니다. 도포제는 스테로이드와 칼슘유린 억제제라고 하는 면역 억제제를 주로 사용합니다. 바르는 스테로이드는 오래전부터 백반증 치료에 사용되어 온 효과가 잘 입증된 약입니다. 먹는 스테로이드에 비해서 전신 흡수가 적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한 주 도포하고 한 주 쉬는 식으로 격주로 도포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반증 치료를 위해서 보통 수개월 이상 도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칼슘유린 억제제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없기 때문에 수개월 이상 장기간 도포하여도 부작용 위험이 낮을 뿐만 아니라 백반증 치료 효과 역시 잘 입증되어 있어 많이 사용하는 치료입니다. 백반증은 완치된 후에도 재발을 잘 할 수 있는데, 칼슘유린 억제제를 완치된 이후에 주 2회 정도 꾸준히 도포할 경우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완치된 환자에게도 장기적으로 도포하는 것을 추천하는 도포제입니다. 경구 약물에는 경구 스테로이드나 메소트렉세이트와 같은 면역 억제 효과를 가지는 약물, 미노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 E 제제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백반증은 추가적인 병변이 발생하지 않고 기존 병변이 넓어지지도 않는 안정기와 새로운 병변이 계속 발생하고 기존 병변이 넓어지는 질병 활성도를 가지는 시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질병 활성도가 어느 시점에 나타날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이런 질병 활성이 얼마나 자주 발생할지는 예측이 어렵고 개인차가 큽니다. 질병 활성이 있을 때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이 질병 활성도를 조기에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병 활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경구 스테로이드나 메소트렉세이트를 3에서 6개월 정도 복용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면역 억제 효과가 있는 약물들은 백반증 발생에 있어서 중요한 자가 면역 현상을 억제함으로써 질병 활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미노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는 세균 감염 치료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염증성 피부 질환에 사용되는데, 백반증 치료에 있어서도 좋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비타민 E 등의 항산화 효과가 있는 성분들 역시 보조적 치료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선 치료는 백반증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특정 파장의 자외선 B가 면역 억제 효과를 통해서 백반증 악화를 억제함과 동시에 멜라닌 세포의 분화와 이동을 유도하기 때문에 백반증 병변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로 2에서 3회 정도의 치료를 최소 9에서 12개월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2명 중에 1명은 광선 치료를 통해서 병변의 75% 정도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광선 치료는 광선 치료 기계 안에 들어가서 얼굴과 목 등만 가리고 전신을 조사하게 되는데, 병변이 전신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나 질병 활성도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이긴 하지만, 병변이 국소적으로 존재하거나 질병 활성도가 없을 경우에는 엑시머 레이저라는 장비를 통해서 국소적인 병변만 치료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전신 광선 치료나 엑시머 치료 간에는 치료 효과가 큰 차이가 없고, 주 2, 3회를 꾸준하게 수개월 이상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선 치료는 어느 정도 광량이 이를 때까지 매 치료 시마다 광량을 조금씩 올리게 되는데, 매번 치료를 받는 부위는 괜찮지만 옷 등에 가려져서 그동안 광선 치료를 받지 않았던 부위에 증가된 광량이 갑자기 조사가 되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광선 치료할 때는 매번 똑같은 부위가 가려지도록 옷이나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광선 치료를 하게 되면 백반증 병변이 치료 후에 붉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루 미만으로 붉어지는 것은 괜찮으나 하루 이상 붉은기가 유지된다면 광량이 많다는 신호이니 의료진에게 이 사실을 꼭 이야기하셔서 용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광선 치료를 하다 보면 광선 조사를 받는 정상 부위는 그을릴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반증 병변과 주변 피부 간의 경계가 보다 뚜렷하게 돼서 외관적으로 좀 더 눈에 쉽게 띄게 될 수가 있는데 이는 치료 과정에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이러한 증상은 치료가 종료되면 개선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도포제, 경구약물, 광선 치료를 하여도 일부 병변은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병변이 발생되고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손발가락, 외음부, 점막, 헤어라인 등의 병변이 발생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치료 반응이 나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표피 이식술이나 펀치 이식술과 같은 치료적 수술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펀치 이식술은 귀 뒤와 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피부에서 1제곱밀리미터 이하의 작은 피부를 여러 개 떼어내서 백반증 병변으로 이식하는 시술인데 입원이 필요 없고 외래에서 국소 마취하에 약 한두 시간 안에 이루어질 정도로 간단한 시술입니다. 표피 이식술은 주사기 등으로 복부나 허벅지 피부에 음압을 한두 시간 가해서 물집을 만들고 물집 위에 피부를 병변 부위로 옮겨 붙이는 시술입니다. 역시 외래에서 국소 마취하에 2~4시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간단한 시술입니다. 이러한 수술적 치료 이후에 추가적인 치료 없이도 병변이 자연적으로 개선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광선 치료나 도포제 치료 등을 이어서 하게 되고 병변이 넓어지거나 치료 반응이 좋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를 반복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백반증은 완치된 이후에도 재발을 할 수 있는데 통계적으로 2년 안에 약 30%, 4년 안에 약 50%에서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도포를 해도 부작용이 적은 칼시뉴린 억제제 등을 주 2회 정도 지속적으로 도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정기적으로 병변의 재발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백반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막연히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는 병으로만 알고 계셨을 수도 있는 백반증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병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시게 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피부과 이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